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동안의 홍보에도 첫날부터 걸리는 사람이 이어졌습니다. 정신병원에 가기 싫다며 고속도로를 도주하던 60대가 경찰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습니다. 청주시의 각종 개발 사업에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 소환제까지 거론됐습니다. 충주 수돗물가 분쟁이 반년째 계속되며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 단속에 걸린다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강화돼 시행됐습니다. 충북에서도 첫날 새벽 단속이 실시됐는데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걸리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취소 기준은 0.08% 이상으로 강화된 첫날 새벽. 실례하겠습니다. 음자수중입니다.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처음 음주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청주의 한 유흥가 일대에서 나왔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 술기운이 감지된 SV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립니다. 어디서 드셨어요? 출발 지점이요? 여기 호프집이요.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1%, 강화된 면허 취소 기준의 2배에 육박하는 만취 운전이었습니다. 지금 0.141 나왔어요. 면허 취소 수치예요. 또 다른 하얀색 승용차는 경찰의 제지에 불응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이 의심돼도 현장에서 붙잡지 못하면 처벌이 어려운 것은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아침까지만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4명, 2명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강화된 단속 기준에 발맞춰 앞으로 2달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른 아침 충북지방경찰청 정문에서도 음주단속이 벌어졌습니다. 음주단속 주체인 경찰부터 솔선수범을 보이겠다며 충북경찰청장도 예외 없이 음주감지기를 불고 출근했습니다. 경찰관들부터 솔선수범을 보이고 음주단속 예방을 위한 효과로 이렇게 음주단속을 실시하게 되었고, 잠시 뒤인 밤 9시부터 자정까지도 도내 전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예정돼 있는 등 당분간 음주운전과의 전쟁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요즘 일부 지역에서 나오는 붉은색 수돗물로 수돗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요. 충주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상수도 시설 개선 작업이 시작됐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수돗물 값을 놓고 반년째 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기자입니다. 충주시 동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단월정수장. 지난 1977년 건설된 이후 2차례의 증설을 거쳤지만 제 용량보다 5천 톤 적은 하루 5만 톤 정도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노후된 정수시설이 오는 2022년까지 초현대식 시설로 다시 태어납니다. 국비 360억 원 등 모두 721억 원이 투입되는 정수장 통합 현대화 사업은 현재 1, 2정수장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하나로 통합하고 화학약품 처리 과정을 최소화하는 고도의 정수 처리 공정을 설치합니다. 충주가 도시화나 산업화에 따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래 10년을 예측해서 확장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품질 좋은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달부터 설계 용역 입찰을 시작해 11월까지 설계 업체를 선정하고 내후년 초에는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충주에서는 수백억 원 규모의 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을 이처럼 진행하고 있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수돗물 값을 놓고 6개월이 넘도록 수자원 공사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읍면 지역에 공급하는 수돗물을 수자원 공사가 운영하는 정수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수돗물 값으로 매년 수자원 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돈이 62억 5천만 원. 그러나 올해는 충주시의회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현재까지 연체 이자만 6천만 원 넘게 벌었습니다. 지금은 시민단체가 발족되면서 수돗물값 거부 운동은 충주댐 피해 보상 운동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여러 요구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요청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은 뭐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충주시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시민대책위는 수자원공사 본사 항의 방문과 충주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10만 서명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수자원이 주는 혜택과 고통, 충주 시민들이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입주자들이 사기 분양이라고 반발한 서충주 신도시 코하루 더테라스 아파트의 지구 단위 계획이 변경됩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은 입주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녹지 비율을 30%에서 20%로 바꿔주고 15억 원가량의 초과 이익을 시행사로부터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녹지 비율이 바뀌면 아파트 입주민들은 현재 공용인 테라스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시끄러운 청주에서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목소리 내게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장을 향해 진보 정치권에서 주민 소환제까지 거론됐습니다. 허지 기자입니다. 청주 지역 현안을 얘기하자며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원로 50여 명이 긴급히 모였습니다. 돌아가며 마이크를 잡은 참가자들은 성토부터 쏟아냈습니다. 도시공원을 훼손하고 아파트를 개발하는 계획을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지자체가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 민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시민들이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의 아파트 문제를 더 과잉되는 문제를 더 져서는 안 된다. 지금 미분양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다르게 반개발연대가 사실은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2025년 청주시 인구를 105만 명으로 설정한 도시계획이 모든 혼란을 부추긴 만큼 시민사회가 참여해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문화재 보존과 LNG 발전소 건립, 미세먼지 문제가 걸려있는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왜 필요한지 공론화조차 되지 않았다며 공직사회를 향해 강한 의혹의 눈초리도 보냈습니다. 민간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에 뿌리 박혀 있는 그 관피아들 이것들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소통 불능이 된 시정에는 보다 강한 정치적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청주시장이 끝까지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면 주민 투표를 하든 주민 소환을 하든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참가자들은 개발 일변도에서 공동체 문화도시 청주로 도시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한범덕 청주시장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면 민선 7기 1년을 맞는 청주시. 소통이 아닌 불통의 1년이었다는 목소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오늘 청주를 찾아 김수민 의원을 지원 사격했습니다. 손 대표는 충북 당원들과의 관담회에서 내년 총선에 청주 출마 예정인 김수민 의원의 오창 소각장 반대 활동을 언급하며 당 차원에서도 힘을 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제2경부고속도로 청주 경유 등 당원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결집을 당부했습니다. 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집니다. 내년 총선에서 청주 상당구 출마를 선언한 김종대 국회의원에 이어 정세영 현 충북도당 위원장도 오늘 재도전을 공식화하면서 두 후보가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정의당은 다음 달 당원 투표를 거친 뒤 다음 달 13일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 조직위원회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조직위는 참가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통과 숙박, 의료 서비스 전반에 대한 지원 상황을 확인하고 국내외로 송출 예정인 개회식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오는 8월 30일 개막하는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은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인 가이스프가 공식 후원하는 대회로 100개국 4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 등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대만의 영화음악감독인 임강이 올해 제천 아시아 영화음악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임강은 대만과 중국 거장 감독들의 영화 음악을 맡아 감각적인 전자음악에 민족적인 요소를 가미한 독창적인 음악을 선보여 왔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8월 8일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에서 치러집니다. 충북대학 교수들의 부실학회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충북 대학들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감사를 벌였는데요. 자체 감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뿐 징계도 생색내기에 그쳤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충북대의 한 교수가 작성한 공무국의 여행 보고서입니다. 부실학회 수료증이 다른 자료와 함께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싱가포르, 태국 푸켓, 캐나다 등에서 열린 부실학회에 다녀왔고 이곳에 등재된 논문만 5건입니다. 그러나 충북대 감사에서 인정된 건 단 한 건뿐. 그것도 경고에 그쳤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사를 5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전 건은 사실 저희가 조사가 좀 어려웠어요. 2014년 그 상반기 그 이전 건은 조사에서 사실 기간이 아니라서. 충북대와 함께 부실학회 참석자 수로 전국 상위 30곳에 든 한국교통대는 더 관대합니다. 징계나 어떤 그런 거 할 때는 3년 시효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방침이 징계나 어떤 제재 할 때 징계 시효가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에 포함을 안 하는 걸로. 뺄 건 다 빼고 한국교통대는 11명, 횟수 12회, 충북대는 9명, 횟수 13회로 마무리 지었고 이 가운데 징계를 받은 교수는 단 2명. 그것도 모두 경징계였고 나머지는 모두 주의와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한국교원대와 서원대는 1명, 청주대는 아예 없다고 밝혔고 세명대와 중원대는 몇 달째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등재해도 학회에 안 갔으면 제외, 학회에 갔다 왔어도 최근만 아니면 문제없고 초빙 교수나 강사도 제외합니다. 또 부실학회로 꼽힌 오믹스 학술지에 등재된 충북대병원 교수진 10여 명은 아예 실태조사에서 빠졌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정신병원 입원을 앞두고 흥분한 60대가 흉기를 들고 고속도로를 50km 넘게 폭주하다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서울 쪽으로 향하던 60대는 고속도로 위에서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1톤 화물차가 난폭하게 차선을 바꾸며 고속도로를 질주합니다. 경찰에 쫓기며 도주극을 벌이다 순찰차에 가로막히자 다시 방향을 틀어 다른 차량들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교통정체가 시작되면서 결국 화물차는 멈춰섰고 흉기를 소지한 운전자는 문을 잠근 채 경찰과 대치합니다. 강제로 차량 유리를 깬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운전자를 제압했습니다. 경북 김천에서 충북 옥천까지 50km 거리를 폭주한 화물차 운전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60대 남성.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자 흉기를 든 채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달아난 것입니다. 가족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최고 수준의 위급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경북과 충남경찰이 공조한 끝에 40분 만에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순찰차들은 일부러 지그재그로 차선을 오가며 교통정체를 유발해 남성의 묻지마 질주를 막아 세웠습니다. 정신질환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당장 위험하잖아요. 자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급하게 이제 차문을 부시고 그리고서도 계속 이제 저항을 하고 하니까 경찰은 남성이 사법 처리할 만한 범죄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뒤따라온 정신병원 차량에 인계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순환구조 훈련을 하던 구조대원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괴산군 청천면 달천에서 순환구조 훈련을 하던 괴산소방서 소속 30대 구조대원이 머리를 다쳐 숨졌습니다. 경찰은 수경을 찾다 구명보트 프로펠러에 머리를 다친 것으로 보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음성군 삼성면의 고형연료 공장에서 불이 나 작업동과 창고동, 중장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화재 당시 공장이 가동되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천 제천시장이 폐쇄 절차에 들어간 왕암동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을 방문해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뒤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왕암동 매립시설은 두 차례에 걸친 에어돔 붕괴 사고 이후 방치돼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랐고 지난해 사업비 98억 원을 확보해 폐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햇살의 복숭아가 올해 처음 출하됐습니다. 음성군 햇살의 과일조합 공동사업법인은 감곡면 농가가 재배한 햇살의 복숭아 3kg들이 16상자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출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햇살의 복숭아는 지난해보다 조금 늦게 출하된 것으로 10월 중순까지 2만 4천여 톤의 햇살의 복숭아가 출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